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일드매스 플러스 QAD 투자 이번 하락장이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커브드 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누적된 데이터 기준으로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지 백테스팅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드매스는 대부분 상승장의 상품들이 출시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종목으로는 테슬리, OERK, 애플리입니다. 보시다시피 하락장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 하락장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지만 테슬리는 쓸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슬리는 옵션 장사를 굉장히 못했고 테슬라 주가가 상승보다는 하락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장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경험이 있고 이번 하락장과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으로 테슬리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백테스팅 기간입니다. 테슬리 상장일 기준으로 나스닥은 상승의 흐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테슬리 플러스 QAD 백테스팅을 하게 된다면 지금 하락장 흐름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21년 11월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1년 12월에 고점을 찍고 주가가 하락하던 시기입니다. 지금 25년 2월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는 지금과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5년 1월 17일에 이 투자 프로젝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이 기간의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매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점 혹은 전 고점 마이너스 10%마다 보유 분배금 70%를 QAD를 매수하고 매수 기준으로 절반 회복 시 QAD 자산 3분의 1 매도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전 고점, 최고점마다 마이너스 10% 떨어질 때마다 체크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QAD 매수는 22년 11월 27일이 마지막 매수일입니다. 표를 확인해 보시면 1년 동안 매도는 3번, 오른쪽 표는 백테스팅 돌렸을 때 QAD 매수 일지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23년 1월 31일에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아깝지만 제가 설정해둔 계획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종목을 들고 있으면서 매주 분배금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리 종목은 월 분배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수 기준이 왔을 때 분배금이 없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리 월 분배금은 주 분배금으로 나눠서 설정해 주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금액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5,500만 원, 그리고 일드매스 테슬리 데이터를 사용하고 테슬리 월 분배금을 주 분배금으로 나눠서 설정. 시장 흐름은 21년 11월 17일부터 23년 3월 25일까지 구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 테슬리에 발생한 분배금을 QAD 매수, 백테스팅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3년 1월 30일 QAD를 매도해서 리밸런싱 된 시점 결과를 보면 일드매스 46%, QAD 42.5%, 현금 21% 보유입니다. 그리고 일드매스 주가는 마이너스 57%, TR 수익률 마이너스 5.9%, 일드매스 QAD 결과는 마이너스 8.4%입니다. 24년 3월 25일 기준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산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금이 36%까지 올라와서 QAD 매수 구간이지만 일단 넣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은 차트를 보면 최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자산 변동은 크게 없기 때문입니다. 일드매스 TR 수익률 마이너스 0.3%, 테슬리 주가는 마이너스 80%, 일드매스 QAD 수익률은 29.5%입니다. 심지어 여기에서 또 현금도 두둑하게 들고 있습니다. 저의 기준을 놓고 보았을 때 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기준을 세운 이유가 크게 벌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현금을 지켜가면서 자산을 불려나가자는 목표입니다. 양도세 해지도 하면서요. 이제 다른 각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성향 그리고 환경에 맞는 전략을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원칙, 두 번째로는 QAD를 매도하지 않고 매수, 보유 중인 분배금의 70%만 매수합니다. 세 번째는 50% 매수, 네 번째는 일드매스에 투자하지 않고 직접 5,500만 원을 10회 분할 매수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드매스 분배금 들어올 때마다 계획을 정하지 않고 무지성 매수입니다. 결과를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23년 1월 30일 기준 일드매스를 하지 않고 QAD를 모아가는 자료는 뒤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기존 원칙을 지키는 방법이 평가 금액이 가장 높았고 심지어 현금까지 많습니다. QAD를 매도하지 않고 무지성 매수가 매수 금액이 많았습니다. QAD 모은 수량과 편단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 원칙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수량이 다른 것과 비교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QAD를 매도하지 않는 경우 QAD 수와
편단가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분할 매수가 압도적으로 편단가를 무시할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24년 3월 25일 기준입니다. 22년 12월에 매수가 완료된 이후 현금 비중만 관리했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1등 매수 무지성 매수는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기존 원칙은 매도가 있으면서 현금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고 QAD를 매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높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단가 기준은 나머지는 동일하지만 무지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QAD의 주가 수량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테슬리 상장일 주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80% 하락하면서 그만큼 분배금도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처음에는 QAD를 많이 모아갔지만 이후에는 분배금이 줄어들면서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살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투자금액 5,500만 원 수익률을 확인해 보면 현금으로 직접 QAD 분할 매수 가장 높았고 1등 매수 분배금이 들어올 때마다 무지성 매수, 그 다음 QAD를 매도하지 않는 경우 기존 원칙 순으로 수익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단순히 수익률, 자산 성장률을 생각한다면 원금이 녹는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상승하는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또한 그 자산의 수량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기준을 세워서 하는 경우에는 현금 비중이 많아지면서 자산 성장률이 떨어지지만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만 보고 다루는 것이 아니죠. 매번 말합니다. 1등 매수 투자는 주가가 녹는 것을 이용해서 올해 손익을 고의적으로 줄이고 그만큼 분배금을 받아 상승하는 자산을 투자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일 매수가 마이너스이지만 수익을 많이 보신 분 한해서는 내년에 내야 할 양도세를 줄이는 효과로 잠재적인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것까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금으로 직접 매수한 전략을 제외한 모두 1등 매수 손실액이 QAD 이익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직접 매수한 전략은 양도세 860만 원이 발생하게 되네요. 양도세를 확인했으니 양도세 포함한 최종 결과를 보겠습니다. 단순히 자산만 놓고 보았을 때 현금으로 QAD 매수하는 전략이 양도세를 제외하더라도 자산 수익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금 비중,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 기존 원칙이나 아니면 QAD를 매도하지 않는 전략이 안정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현금 비중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죠. 다만 무지성 매수는 1등 매수에서 꾸준히 현금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덜어질 수 있지만 현금이 전혀 없는 전략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의 기준은 어떨까요? 저는 이미 25년 1월에 리밸런싱 하는 과정에 손익이 약 7천만 원입니다. 하락장에 자산을 불리지도 못하는데 내년에 세금을 내면 굉장히 아깝겠죠. 그러면 저는 이 전략을 썼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제 기준은 테슬라의 손실은 모두 잠재적인 수익으로 발생합니다. 양도세 970만 원입니다. 현금으로 무조건 매수하는 것보다 저는 해지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저에게는 장점이 많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현금을 직접 QAD를 모아가는 것도 좋지만 이미 수익 난 부분만큼 이번 하락장에 마이너스 손실시켜서 그만큼 분배금을 받고 그 분배금을 상승하는 자산의 QAD를 모아가고 덤으로 리밸런싱이나 혹은 기준을 세워서 매매하는 것이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투자를 일부분을 가져가는 이유입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우선 어떤 투자든 정답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오직 내 기준, 어떤 투자가 더 어울리는지 그리고 그 투자가 장기적으로 유지가 가능한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1등 매수 QAD 투자 기준은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QAD 매수 기준으로 주가가 절반 회복 시 QAD 매도는 삭제하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현금 흐름은 충분할 듯 합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